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분노까지 커지면서 확전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중동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지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하고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내왔는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공습하고 있으니까요. 네. 가자 주민들, 특히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공습은 용인할 수 있으나 가자 지구 민간인에 대한 너무 과도한 무력 사용 이런 것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자 지구 주민들이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스라엘하고 또 상의를 하고요. 주변 아랍 국가들 정상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가자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그 주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하고 같이 만나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은 그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 탓에 열리진 못했고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고 간 것에 대해서 이거 반쪽 성과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자 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자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과 또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제 가자지구 병원에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아마도 주변 요르단이나 이집트 정상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국가들에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반이스라엘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반이스라엘 시위가 좀 더 심해지면 또 반정부 시위로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이미 체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팔레스타인 주민을 저렇게 괴롭히는, 억압하는 그런 국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리도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게 이제 불만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요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자지구를 봉쇄해온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통해서 구호품을 실은 트럭 20대를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지금 사실입니까 이거는?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라파 국경을 개방했는지요. 예. 그것은 그저께도 휴전을 통해서 이제 국경을 개방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그 라파 국경을 꼭 개방을 하는 게 좋죠.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자 주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쪽에 계속 거기 피난 와 있는 것도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요. 라파 국경을 통해서 일단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하게 좀 안전한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집트 쪽에서 그것을 잘 지금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국경을 좀 개방해라, 이제 외교적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집트 쪽에서 아주 순차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계속 막지는 못할 것이다. 열어주긴 열어줄 것이다. 네, 외교적 압박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아랍 국가들이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계속 그렇게 막아놓는 것은 이집트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병원 폭발 참사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금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걸 두고도 사실 중동 지역에서 좀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서로 지금 상대편이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느 쪽에서 지금 뭐 포탄을 쐈는지 이게 오발인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쪽 책임입니까? 정말 이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진실 게임 양상인데요. 이스라엘 쪽은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감청 자료 녹음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 병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마스 대원들이 통화하는 통화 내용을 감청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지하드 이슬람이 로켓을 잘못 쏴가지고 그 병원에 로켓이 많이 떨어졌다더라라는 이제 이런 이제 통화 내용을 자기들이 감청을 했다고 공개를 했고요. 네.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 자산을 가지고 파악을 해본 결과 이스라엘 쪽에서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자체 판단을 또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아랍권에서는 이미 이것이 이스라엘이 공습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와서 아무리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대더라도 사실상 아랍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증거를 조작했다고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지금 누가 했냐 안 했냐 이거를 지금 파악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한번 어떤 공정한 기관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사실상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아주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이른바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들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가자 지구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이거는 이스라엘이 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면죄부준 꼴이 되니까 지금 반미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중동 지역의 주변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집트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가 간에는 평화협정이 있지만 사실 국민들 감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은 안 좋거든요. 원래부터 안 좋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또 가자지구를 계속 공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수관계 그런 점도 있고 또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이 내놓은 증거를 가짜 증거다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면서 아랍권에 이제 반발을 불러오기는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다른 더 좋은 선택안이 있었을까? 다른 선택안을 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외신들 통해서 미국 국내 분위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그런데 무심한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이번 이제 이스라엘 방문 성과도 사실 좀 그렇게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는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미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협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벌써 3월 달에 이란하고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지금까지 좀 중동에 좀 공을 들이고 아랍 국가들에게 좀 공평한 어떤 정책을 추구했었으면 좋겠으나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사우디를 좀 달래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해서
중동 지역에 조금 미국의 힘이 빠진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아랍의권의 여론은 뭐 그렇게 지금 반기지 않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또 이스라엘 편을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 이건 네. 그 시점을 좀 늦췄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투입하긴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계속 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자가 초기에 뭐 1,000명이 넘어섰고요. 이미 뭐 지금 1,500명 가까이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로서는 특히 나타냐후 정권으로서는 지금 국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좀 원망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현재로서는 지상군 투입을 해서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자기도 정치적 성명을 좀 연장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 휴전을 한다든지 지상군 투입을 포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타냐후 총리로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상군 투입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 지역의 중동 지역 분위기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무력 충돌이 더 격화될 경우에 중동 뭐 지금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해서 주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가자지구의 지상군 투입은 사실상 허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자지구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막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지지하고 최대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라고는 했지만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 그러면 전쟁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헤즈볼라를 주목해야 됩니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 전쟁의 양상은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되고요.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고 레바논이 또 즉 레바논 국가는 아니지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란도 이 전쟁에 혹시 또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항모전단 2대를 이미 지중해 이제 급파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만약에 참전을 한다면 이제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이 또 간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 확정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한 단계가 이제 긴장이 한 단계 더 보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즈볼라 저희의 바람은 헤즈볼라가 좀 이번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이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